부모도 잘못하면 비판해야 한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자애롭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해칠 생각을 품는다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식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냉정한 사람이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순종하면 문제가 생긴다. 부모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부모의 덕이 손상을 입을 것이고 심할 경우 부모는 악인이 된다. 자식으로서 부모가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뜻이다.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 누구를 죽이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내 가족이 누굴 죽이려고 하면 달려가 말릴 것이다.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면 그를 원망할 것이다. 잘 됐으면 하고 바란 사람이 살인자가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서 효자가 아니다. 부모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의 불합리한 요구나 행동에 웃는 얼굴로 따르기보다는 잘못하는 부모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가족이라고 해도 퍼주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사람이 원래 그렇다. 돈과 권력이 있을 때는 서로 웃는 얼굴로 지내고 작은 불만도 표출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작은 이익에도 얼굴을 붉히며 분쟁이 생긴다. 심하면 원한을 맺고 서로 왕래를 끊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퍼주지 말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것이 가족과 일가친척의 화목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을 나누고 행동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자신이 뱉은 말 때문에 혼쭐이 날 것이다. 비밀스럽게 일을 하려거든 아예 하지 마라. 남이 듣는 것을 꺼린다면 그 말은 애초에 꺼내지 않는 것이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이 늙은 아비는 친구를 잘못 사귄 실패자였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불명예를 얻게 되는 일들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관계의 도리에서 소홀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함부로 신뢰해서도 안 된다. 비록 나를 대할 때는 충심을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해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은혜를 저버리고 도리를 잊고 아침에는 따뜻했다가 저녁이 되어 차갑게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친구를 사귀면 덩달아 훌륭해지고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행이 나빠진다.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잠언이다. 공자는 도움이 되는 친구와 해악이 되는 친구를 이렇게 구분했다. 유익한 친구 3가지와 손해인 친구 3가지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많으면 유익한 벗이다. 반대로 편벽되고 아첨을 잘하고 말만 잘하면 해로운 벗이다. 평상시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봐라.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돈독해야 할 관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의 참모습이다. 당장은 나에게 잘하고 믿음을 준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사람의 참모습을 보려면 먼저 그 사람이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의 옳지 못한 면을 발견하면 돌이켜 나 자신부터 반성해 봐야 한다. 나 또한 그런 잘못이 없는지를 걱정하여 철두철미하게 고쳐나가는 공부를 해라.
자신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친구를 사귈 때도 자연스럽게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이 같기에 서로 찾게 마련이어서 억지로 사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저녁에 숲속을 걷다가 우연히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울면서 참새처럼 마구 뛰어올랐는데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배를 찔린 것 같기도 하고 방망이로 가슴을 두들겨 맞은 것 같기도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하고 절박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듯했다. 내가 아이에게 그리하는 까닭을 물으니 그 아이는 나무 아래에서 밤 한 토를 주웠는데 어떤 사람이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아, 세상에 이런 상황을 당하고도 이 아이처럼 울지 않을 자가 몇 명이나 있으랴. 벼슬과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물의 손해를 본 사람들, 자식을 잃고 거의 죽기 직전에 잃은 사람들. 그러나 모두 초탈한 사람의 눈에는 한 톨의 밤을 잃은 아이와 같을 것이다. 졸지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은 비통하기만 하다. 국가, 공직, 권력, 돈, 자식 등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몹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좀 더 달관한 시각에서 보면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아이가 주운 밤 한 톨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 우연히 얻게 된 것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을 풍자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그것도 원래 주인도 아니라 운 좋게 얻은 것을 잃고서 지나치게 슬퍼하고 있으니 얼마나 딱하고 우스운가. 이 늙은 아비는 벼슬, 권세, 재물을 모두 가졌다가 졸지에 잃어버렸다. 여기다 더해 자식을 여럿 잃기도 했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일시에 잃어버려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슬픔에 빠졌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냥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공부와 저술에 열중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에 세상사에 달관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초탈의 시각을 갖게 되면 뭔가를 소유하거나 상실하고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다. 너희도 세상이 정한 규범에서 한 발짝 떨어진 자유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편지를 쓸 때 명심해야 할 일들. 편지를 잘 정리라. 지나치게 번잡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릴 내용을 담은 편지는 불에 태워 없애버려라. 그렇게 편지들을 정리하다 보면 정신이 맑아진다. 매번 편지를 한 통 쓸 때마다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가 예기치 않게 사람들이 많은 사거리 한복판 바닥에 떨어져서 마침 원수가 열어보아도 나를 비난할 여지가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 내게 악감정이 있는 사람이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화를 당할 수 있다. 말로 주고받은 것은 녹음이 되지 않는 이상 증거가 될 수 없지만 직접 친필로 작성된 기록물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 그만큼 글쓰기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마라.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라.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대죄를 보는 듯이 해라. 이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공부의 출발점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행해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를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성인은 대학에 나오는 말로 마음속에 은밀한 생각을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하는 자기 수양을 말한다. 중용에 나오는 성신도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타산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방대한 저작을 남긴 박학다식한 학자이자 정치인이었다. 28살에 대과에 급제하여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여 1000리 밖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산의 가문은 패족이 되었다. 패족은 조상이 죄를 짓고 형을 받아 자손들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집안을 뜻한다. 한순간에 양반 신분에서 몰락한 다산의 자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가시밭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꾸준히 편지를 썼다. 정치적 패배자로서의 억울한 심경,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적 빈곤, 그리고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본인 역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자식들의 앞날을 항상 걱정했다.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죄책감, 자식들의 교육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 다산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된 자식들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난관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 했다. 그런 간절함으로 써내려간 다산의 편지글은 오늘을 사는 청년들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젊은 아버지들에게도 귀중한 조언이 되리라고 본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부에 대해, 사회에 대해, 친구에 대해, 돈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지혜와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